자, 오늘은 이제 검은 사막 배돈 연흥정 사태랑 게임주 투자의 시사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에 게임들이라 가지고 게임주 이야기를 좀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해요. 어제 좀 뭐냐 인벤이라든가 뭐 DC 인사이트라든가 여러 이제 커뮤니티가 되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사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게임주 투자에 대해서 좀 시사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1월 14일에 검은 사막 스트리머인 배돈의 영구정지 소식을 담은 영상이 나왔어요. 이거 사태로 이제 유저들 불만이 폭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 이 영상 말고 저분 영상을 직접 보셔도 좋아요. 일단 사건이 그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스트리머 활용이라는 분이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이어폰을 이렇게 떨구고 이제 갔는데 그게 키보드를 눌렀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자리를 떠나 있었는데도 캐릭터가 움직이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걸 보고 유저들이 이제 펄어비스 측에 이거 매크로 아니냐고 이제 찔러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지를 안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어폰이 이걸 눌러?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판단 이후로 매크로가 아니라고 판단을 되어가지고 정지를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논란이 돼서 하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 유저 활용을 정지시키고 소명기간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 소명기간이 뭐냐면은 네가 게임사에 이제 매크로를 안 썼다는 거를 증명을 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보니 뭐 법조인, 그러니까 법률기관이 그 얘가 진짜로 죄가 있다는 걸 소명해야지 무죄인 걸 소명하진 않아요, 일단은. 근데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런 거는 사람 잡을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매크로를 안 썼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가 되어버리다 보니 결국에 영구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매크로를 썼다는 로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여론에 휘둘려서 이제 정지를 시켰다는 건데, 그래서 스트리머 배돈이란 분이 이제 계정을 걸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뭐 사건 50방 사건이란 게 있었나봐요. 이거 갖고 30일 정지를 당했는데, 그래서 30일 기다렸다가 접속을 했어요. 근데 접속을 해보니까 뭐 10년 정지가 되어 있네? 2033년까지? 그래가지고 방송에 대고 쌍욕을 했는데, 이 펄어비스가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지나지 않아 또 계정 정지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길드 해체하고 욕하면서 아이템 파괴하고 뭐 그런 짓을 하고, 똑같이 키보드에 이어폰을 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당연히 캐릭터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 설마 정지를 당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2051년까지 영구 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대충 30년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를 하니까 펄어비스가 향후 15일 동안 네가 매크로를 안 썼고 무죄인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영상에 반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이어폰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카메라에 안 비치는 사각지대에서 키보드로 플레이를 했고, 이 과정에서 캐릭터가 계속 움직였거든요. 매크로를 안 썼는 거죠. 이거를 따로 찍었어요. 진짜로 매크로가 아니었고 내부 로그를 정말 펄어비스가 모니터링 하지 않고 외부 영상을 근거로 징계를 때렸다는 거를 일종의 함정수사로 풀어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이 펄어비스 애들이 이런 거 모니터링할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가 핵심이 됐고, 그래서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펄어비스 약관을 보면 외부 영상은 제재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펄어비스가 이걸 스스로 위반을 했어요. 두 번째로 펄어비스 측이 내부적인 검토 로그 없이 외부 영상을 갖고 제재를 한다면 스트리머가 오히려 역차별되는 거 아니냐. 아니 캠 안 켜놓고 그냥 조용히 게임을 쓰면 정지도 안 받아줄 거 아니야. 세 번째로 매크로 쓰는지 구분할 역량 자체가 없는 게 밝혀진 거 아니냐 이거고, 네 번째로 여론에 근거해서 유저를 제재하는 것이 기업으로서 타당한 짓거리냐. 사실 이게 프로세스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검은 사막 인벤이나 검은 사막 갤러리나 이런 데서 좀 난리가 났어요. 보통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전에 솔직히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른 게임들은 이런 게 없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속칭 사료로 넘어갑니다. 뭐냐면은
그 운영자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받고, 그러니까 보상의 의미로 뭐 아이템이나 재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와 좋다 하고 이제 여론이 좀 다시 회복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투자자들은 이거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에이 또 잠잠해지겠지 사료 뿌리면. 이게 첫 번째고, 뭐 실제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비슷했어요. 아 또 사료 뿌리면 넘어가잖아요. 그 일시적인 거니까 매수 기회예요 라고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2021년 기점으로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냐면은 NC소프트, 넷마블, 넥슨이 트럭 시위라는 걸 경험을 했고, 이게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뭐 페그오라든가 뭐 넥슨도 메이플 같은 거, 마비노기, 그리고 NC소프트는 이제 문양 사태. 이게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고, 실제로 NC가 역량도 없지만은 이런 불매운동,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220만원을 향한 대여정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즉 이게 옛날에는 사료 주면 끝인데, 이제는 그게 참다참다만 10년치가 폭발한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는 이런 운영 리스크를 저는 중대한 이제 리스크 팩터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운영 능력을 이제 게임사에 대해서 얘들이 운영을 잘하는 애들인가 평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애초에 운영 잘하는 데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거니, 뭐 사람 사는 일이니까 뭐 그런 거겠지.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BJ 매드라고 이제 리니지 방송하시는 분은 이제 NC를 창의차 찾아갔다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송치되기도 했고, 뭐 별 희한한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스말게이트가 만드는 로스타트크 같은 경우에는 금강선 디렉터에 대한 로열티가 되게 많이 쌓여가지고 웬만한 이슈로는 유저 이탈이 안 많아요. 괜히 괴벨스를 하겠어? 이게 뭐 비하는 아닌데 뭐 풍둔 주둥이 술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만큼 언변이 워낙에 화려하고 게이머랑 소통이 워낙에 진솔하게 잘 밀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논란은 좀 깔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가 게임의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잘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게임사들은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업계보다 소비자를 홀대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저 영상에 BJ 매드라는 분도 억대로 이제 게임에 돈을 쓴 분이고, 그런 사람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송치됐다? 뭐 NC가 고소를 하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백화점에서 1000만원만 써도 VIP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업계에서 억대로 돈을 쓴 고객을 저렇게 대우해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파이널 판타지 14를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 게임의 완성도는 글로벌 MMORPG 중에서 원탑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 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랑 이제 1위 경쟁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실제로 메타크리틱 점수 92점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런 뭐 게임주 투자자분들이라면 90점 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실 거예요. 실제로 플스4가 14년에 나와가지고 20년에 이제 플스5가 나왔는데, 그 6년 동안 플스4로 나온 게임 중에 90점 이상을 받은 게 한 29개밖에 안 돼요, 게임이. 그동안 게임이 한 600개 넘게 나왔거든요. 엄청 어려운 영역이란 소리예요. 근데 이런 작품이 한국에서 왜 성과를 못 내고 있냐? 한국인 정서에도 안 맞겠지만 액터즈 소프트의 운영 능력에서 논란이 너무 심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게 파이널 판타지 하면 보통 엄청 올드한 IP, 그러니까 3, 40대 남성이 할 법한 IP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할 텐데, 이게 희한하게 한국에 오면서 메갈 패미 게임이라는 인식이 너무 심하게 쌓여버렸어요. 이거는 액터즈 소프트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파이널 판타지 14가 주는 시사점은, 게임의 완성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운영 능력이 별로면은 그거는 장사를 하는데 심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 맛있어 봐야 뭐 되게 불친절하고 그러면은 장사 안 된다, 이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콘솔 게임은 이런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대부분 게임 투자자들이 온라인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는 게, 이거는 계속 결제가 터지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쌓이지만, 콘솔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끝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꿔 말하면 운영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완성된 프로덕트 팔고 끝이잖아. 뭐 DLC 내놓는 것 말곤. 자, 이제 주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펄어비스가 고점 14만원 찍고 나서 3만 5천원까지 쭉쭉 빠졌어요. 물론 이게 제일 큰 게 검은 사막 운영 능력 논란보다는 붉은 사막에 일정 딜레이 된 게 커요. 차기작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고요. 근데 운영 능력 논란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유저 이탈이 과연 거기 운영에 영향이 없었을까? 난 그거는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게임이 로열티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유저가 계속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게임이 노후화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나는 동의 안 하고 싶은 게, 뭐 파이널 판타지 14는 그렇 치면 14년에 안 나왔나? 리니지도 그렇게 논란됐으면서도 이게 좀 장사가 오래오래 하고 있고, 게임이 노후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액티브 플레이어라는 사이트 가보면 글로벌 이제 유저 수를 집계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기준으로 614만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22년 12월이 714만이었던 걸 감안하면은 쭉 빠졌죠. 이 점이겠네요. 그러면 이게 한 마이너스 14% 정도 빠졌다는 건데, 이렇게 유저 수를 이제 계속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게 결국에 뭐 게임을 잘 만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운영 능력도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거를 작게 넘어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페그오라는 IP랑 우마무스메도 그렇게 대박 IP였는데, 운영 능력의 문제로 뭐 생각보다 뭐 아주 재미는 또 못 받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사실. 물론 해당 이제 배돈 사태가 LC 트럭 사태처럼 번질이라는 보장은 솔직히 없어요. 뭐 이거 가지고 망했으면 펄어비스 진작에 망했지. 뭐 동건별 게이트니 뭐 19년 매크로 사태니 이런 것들 짜잘하게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거 뭐 결국에 뭐 시간 지나니까 잊혀졌잖아요. 운영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으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 나간다 뿐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큰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데, 좀 예외적인 경우가 여기 말하는 키의 약속과 믿음 이런 거나 NC 트럭 사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거는 진짜 회사가 휘청이었어요. 특히 NC는 주가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운영 리스크가 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불매운동 같은 거예요. B2C 기업에 있어서 불매운동 한다고 하면 에이 또 세일하고 하면은 잘 뭐 사겠지라고 하는데,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짜잘한 거는 괜찮은데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거 개 뭐뭐다라고 찍혀버리면 이거는 회사에 존립이 힘들어져요. 물론 방마당 경영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 있는데, 이거를 불매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잠시 잠잠할 거냐 아니면 오래오래 갈 거냐, 그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내 게임사 중에서 운영 잘한다는 소리 들어보는 게 스마일게이트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나마 뭐랄까 그 작은 게임사인데, 예전에 그 라스트 오리진이라고 미소녀 게임 19금 걔들 잘했는데, 걔들은 상장사도 아니고 뭐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걔들은 노네. 그래서 모바일이랑 온라인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리스크를 항상 안고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캡콤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런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그래도 콘솔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큰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게임사의 운영 능력을 같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개발력이랑 별도로 장기적으로 이거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이냐. 뭐 콘솔은 뭐 아까 이러한 요소에서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린 바인데 최근 3년간에 이제 걸쳐서 트럭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운영 리스크가 엄청 심각하게 비화가 되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모바일이랑 온라인 투자자는 이를 게임 업종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발력 말고 운영 능력을 같이 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결. 네, 이상입니다.